시작하시는데 이제 변호사님 몇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궁금한 점들도 많을 테고 솔직히 저희도 좀 많이 궁금하고요. 네.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실지. 이제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강의 일정이라든지 뭐 횟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정해진 건가요? 네, 학원이랑 이제 상의했는데, 그 1차 시험 끝나고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토요일 네. 저녁 7시에 네. 10시까지 3시간 정도 네. 총 15회로 네. 행정법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기본 강의로 15회 정도? 네, 기본 강의는 15회 정도 하고, 그 강의에서 행정법뿐만 아니라 네. 이제 개별 보상법규랑 연결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강의 교재는 뭐 교수님 기본서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교재를 집필하시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교수님 기본서를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교수님 기본서의 좋은 내용들을 다 빼서 그러니까 무단으로 복제해서 무단으로 복제해서 간편행정법이라고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내일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기존 어떤 행정법 교재보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기 좀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읽으실 수 있게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시험들도 요즘에는 교수님 기본서를 좀 많이 안 보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교수님 기본서를 보는 시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도 사실은 양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 기본서가 워낙 두껍잖아요. 박근혜 교수님 기본서만 하더라도 1500페이지가 넘고 하니까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5공채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 시험보다 요즘은 더 어려운데 행정법이 근데 5공채 시험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기본서를 안 보는 추세가 됐고 그래서 뭐 보통 5공채인 경우 강론까지 있는데 총 페이지 수를 합치면은 600페이지 정도 내에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지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행정법의 포커스진이 행정법으로 맞춰지고 김대호 변호사님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개별법 쪽으로 맞춰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합은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배우 선생님이시 제가 보고 뭐 다른 학원들을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면은 다른 학원들을 각각 맡으신 분들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연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연계성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네요. 그래서 행정법은 뭐 행정법 이꼴 김정일이라고 읽는다 이런 정도인데 이건 사실 대부분은 저희 평가 관련된 소송들을 워낙 많이 업계 자랑이죠. 업계 자랑이죠. 그래서 뭐 개별법에 의한 판례 이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 나는 시너지가 훨씬 더 다른 뭐 이렇게 어떤 여타의 그거보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 그러시지만 어차피 또 제가 김정일 변호사님 강의를 듣고 약간 무단복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다운을 받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네 그래서 어차피 김정일 변호사님 강의 들었던 게 저도 또 배웠던 학생이었던 거기 때문에 쭉 연결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님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고 우리보다 너무 그러냐? 그렇죠 느껴지는데 뭐 형 먹기로 했는데 그래. 차이 얼마 안 나요? 별로 차이 안 난 것 같은데. 그냥 형이라고 하시죠. 네, 형. 그리고 저도 오히려 이 변호사님한테 저희 배워야 될 게 많이 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감이 살아있긴 하지만 아직 아무래도 개별보상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님이랑 같이 좀 많이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보면 하다가 뭐 공동 출제 문제를 한번 만들든지 이런 거 강의를 하든지 그런 거 지금 선생님 그 초심자가 행정법을 접근하는 게 어떤 방법이 좀 제일 좋을까요?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진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수험생들이 뭐 전혀 전공과 무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과생들도 많고. 게다가 개별법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행정법의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멀죠. 부담도 되고. 멀죠. 일단 어느 강의든 마찬가지긴 할 텐데 행정법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첫째 날, 둘째 날 강의일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쉬운 걸 하면서도 행정법 전반을 볼 수 있게. 사실 행정법 전반 보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서 전반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강의든 마찬가지겠지만 뭐 제 강의를 예를 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해주는 그 법학의 기초. 그러니까 법학을 만약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행정법이 사실은 이제 법대에서 뭐 3, 4학년 때 배우는 가장 이제 법학 중에 어려운 과목이 행정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이 보상법 교육은 행정법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행정법 교수님들도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학의 기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일단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해가 되시고 또 수동구조에 대해 수동구조는 되게 재미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면 막상 그 현실에 안 닿으니까 별로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치환시켜가지고 뭐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행정법 전체에 대한 흐름을 잡고 이제 단락단락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합격한 지가 한 좀 7, 8년 되다 보니까 요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법의 요새 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나요? 그 어떤 뭐 공부 방법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기출의 트렌드들 이런 것들이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공채 시험도 강의하고 노무사 시험도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 2차와 관련돼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예전의 문제들은 통문제라고 하죠. 이게 권리구제수단 써라 그러면 진짜 뭐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문서형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의 트렌드가 이미 문제에서 논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제만 봐더라도 이게 뭐 써야 되는지는 알 수 있게 조금만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긴 하고요. 단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좀 나는 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해를 안 하고 암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검토나 사안포섭에서 외운 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제 친구나 제 친한 형들이 이제 대학 여러분들 이제 출제원으로 들어가실 그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그 형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본인은 학습 판례 되게 잘 썼다고 외운 대로 책에 있는 대로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은 학습 판례 잘 외우지 못해서 대충만 쓰는데 점수가 뭐 70점, 뭐 80점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실제로 이 채점해 보면 되는데 2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이해했다는 거 표시해주고 이 과목에 대해서 특성을 정확히 알아서 이해했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만약 암기한 거 측정하려면 1차 시험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과목이랑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암기했다는 것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지. 차라리 예를 들면 학습 판례 대충만 쓰고 사안포석에서 저 이 쟁점 교수님이 왜 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이거 이해했습니다라는 걸 표시만 해주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막 보면 판례 위주로 이제 막 중요 판례들 몇 개만 해가지고 몇 개도 아니지. 뭐 엄청나게 판례를 많이 제공해주고 이 중에 나오면 찍은 거고 안 나오면 안 찍은 거다. 막 약간 이런 강사들의 트렌드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저도 사안의 포석을 얼마나 유연하게 잘 쓰냐. 그치. 그게 저는 더 저희 법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최신 판례가 그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혹시나 뭐 2차 시험을 나중에 이제 이미 준비가 되시고 기본 강의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이제 옹변 선생님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부산법규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사례 문제나 뭐 의사를 볼 때 가장 핵심은 그 논리 부족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랑 사실 상황부서 검토. 학설 판례는 사실 나중에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오히려 모의고사나 사례 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문제점, 그다음에 검토랑 상황부서. 요거를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험이 좀 특이한 게 법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험이 그 법전 지급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수험생들한테서 얘기가 나오는 게 어차피 다른 시험에서는 법전이 지급이 돼서 그걸 보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가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빗대서 보면 결국은 이제 관련 있는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잘 외워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법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시험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외우고 있어야지 그걸 찾아서 일일이 쓸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단지 이제 법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개별 보상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안하고 이거 미리 다 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어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트렌드가 정말 이거는 외울 수 없는 조문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문제에서 이미 법조문을 주기 때문에 좀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단지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 시험에서 중요한 법조문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미리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전을 달라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는 법조문을 주면 답을 주는 거여가지고 사실 심지어 우리 문제는 법조문에 블랭크를 쳐가지고 답을 쓰게 하는 문제도 가끔 있어서 요건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외우긴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우리 나중에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수술하다가